안녕하십니까. 전재민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동이 줄고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버스 운행을 줄여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이제는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버스 이용객이 제일 많다는 군산대 앞. 개학이 미뤄지면서 정류장은 텅 비었고 버스 승객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한 코스에 한 6명, 7명 그런 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안 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 회사마다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예 번호판을 반납한 버스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지난 석 달간 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매출은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버스 노선을 줄이고 재정지원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입니다. 운송 수입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5월도 월급 주기가 힘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잠정 폐쇄와 군산국제여객선 운항 중단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 대구, 경북을 운행하는 버스는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택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역 앞, 줄 서 있는 택시가 많아서 그나마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 없이 열차 오면 그 열차에서 내리는 손님 그도 한 명이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자제 등이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이 기반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휴업체육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됐던 줌바댄스나 탁구장 등 일부 체육시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줌바 댄스 학원. 정부가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지난 2월부터 한 달 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업 중인 체육시설에 7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전라북도의 대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아무래도 지원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좀 힘들기는 해요. 충남에서 90여 명의 줌바 관련 확진 환자가 발생해 정부에서도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휴업을 강력 권고했지만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는 다르게 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전주 시내 탁구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용 회원들이 3분의 1 이상 줄었지만 문을 닫을 경우 피해가 커 휴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그 돈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참 생활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종목도 사정은 비슷한데 문제는 이들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 종목은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데 대상을 체육시설업으로 한정시키다 보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전라북도는 각 시군 재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마다 여건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시군비로 줘라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는 시군에서 판단하라고 하니까 전주가 판단을 해보니까 일부만 해도 그냥 5억이 그냥 나오고.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가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총 13,400여 개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과 업종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정력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아동 양육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올해 3월 말 기준 말 7세 미만인 8만 4천 명으로
쿠폰은 도내 시군 여건에 맞추어 전자 바우처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 구성된 일명 라떼누 유세단은 오늘 오후 도내 격전지인 군산과 남원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민생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도내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당이 아닌 인물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남원과 임시를 지나는 여정에 나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하는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주 지난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완주 지난 무주 장수 유권자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건 이딴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으로 쟁점이 된 환경 대책의 강화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뛰놀아야 하는데 냄새 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악취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촛불 집회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는 폐기물 처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위급할 경우에 국가가 우선 조치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먼저 국가 책임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책임 있는 지자체나 개인에게 구상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불법 매립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규명과 구상권 청구, 국비 확보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관련 법상 처벌 조항도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막도록 입법 과정에 철저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이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소멸 위기 해소 대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인들 뿐이지 젊은 사람 별로 없죠. 한동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임정엽 후보는 출산부터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고 출산에서 양육과 교육까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정책들이 법안에 담아져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감소 대책을 한데 모으는 개편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조정해서 인구 감소하고 그 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 김창도 후보도 지역 소멸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그다음에 또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한 이런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법안을 만들어서 이 밖에 전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 안호영, 임정엽 두 후보는 지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가 컸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김창도 후보는 장기적으로 광역시로 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총선 후보들의 공약과 소속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는 선거방송 토론회가 내일 전주문화방송에서 익산시가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전북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미래통합당 김경환, 민생당 고상진 후보 등 초청 대상자 3명의 출마자가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5시 25분부터 80분 동안 TV를 통해 생중계 방송합니다. 한편 지난 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무소속 이충구 후보 간의 토론회는 내일 오후 3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21대 총선 투표율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식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0명 중 7명으로 비교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총선 투표율은 18대 47.5%, 19대 53.6%, 20대 62.9%로 최근 들어 오르는 추세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최종 투표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총선 출마자인 전주을 이상직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완산구 한 버스 정류장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일부 뜯겨져 있어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